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린데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평상시에는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힌 옛날 양반들 하는 이 양반 자세가 좋은데요. 다만 걸을 때 안에서만큼은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질환인데요. 허리가 아프고 걸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면 진단차 MRI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었는데 신경관이 꽉 막혔다고 들으시면 깜짝 놀라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경우에 환자분들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술을 하면은 완치는 되는 것인지, 혹시 수술 대신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는 결국엔 또 수술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MRI에서 협착이 심하다고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신경에 꽉 눌린다는데 당장 수술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착증은 MRI 결과만 가지고 수술을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는 영상 소견과 이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MRI 상에서는 협착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드시겠다 하는데도 본인들은 막상 나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MRI 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들 본인은 또 걷기조차 힘들어서 우울증 약까지 드시는 경우를 보거든요. 실제로 일본 와카야마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경관이 3분의 2 이상 꽉 막힌 환자분들의 단 17% 정도만 증상이 있었고 나머지 83%는 아무 증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즉 MRI 검사와 협착증의 증상은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병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줬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에서 수술의 결정은 영상 검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이나 보행 가능한 거리 그리고 기능 저하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MRI 검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이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MRI에서 협착이 심하게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검사와 증상이 모두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하면 완치가 되는 것일까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결정한 수술이기 때문에 완치를 기대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착증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병이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질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수술은 장점도 있지만 후유증이나 이 합병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많이 하는 수술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잘라내는 황색 인대 절제술이 있는데요. 수술 후에는 이 신경을 누르던 인대가 제거됐기 때문에 당장은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색 인대가 척추를 뒤에서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대가 제거되고 나면 점차 척추에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척추뼈에 나사를 박아서 이 뼈를 고정해주는 척추 유압수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 황색인대 절제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인대를 재건해주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재건된 인대가 황색인대를 대신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척추 유압술은 척추뼈에 나사를 박은 다음에 좁아진 신경관을 강제로 넓힌 채 고정해주는 방법이에요. 수술 후에는 신경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접한 마디에 무리가 와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접마디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척추뼈가 5개가 있거든요. 이 5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2명이 부실하다고 해서 이 2명을 딱 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아유 나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압술을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접한 옆마디,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서 협착증이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즉, 오늘을 편하려고 내일을 희생하지 말자는 것을 협착증 치료의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수술이 위험하면 그럼 시술을 해야 되나요? 시술은 나중에 했다가 결국 수술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꼭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시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지속되려면 통증만 줄여주는 시술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즉 원인 치료가 되는 시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협착증에서 흔히 사용되는 신경성형술이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이 신경성형술은 스테로이드 약제를 이용을 해서 신경 주변의 염증이나 통증을 좀 줄여주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 기운이 떨어지면 증상이 도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시술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수술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한 약물 효과가 아니라 신경 협착과 유착을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핌스 시술인데요. 이 핌스 시술은 투시 영상을 보면서 특수한 바늘 같은 도구를 집어넣어서 신경 주변에 유착된 연부 조직을 박리해주고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마치 좁아진 하수구에 막대기를 넣어서 협착된 조직을 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술 후에는 유착된 조직이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술법으로는 황색인대 박리술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황색인대는 척추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황색인대 박리술은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얇게 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후라이팬에 눌러붙은 기름때 있잖아요. 이것을 벗기는 것처럼 미세 바늘을 이용을 해서 황색인대와 척추뼈 사이를 박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경이 눌리는 것은 풀어주면서도 지지해주는 황색인대는 보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세한 관을 좁아진 신경관에 삽입해서 협착을 풀어주는 신경관 확장술도 있고요. 골반뼈에서 골수를 추출한 다음에 줄기세포 성분을 신경병변에 투여해주는 골수 농축액 주입술이라는 다양한 원인 치료 시술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내 허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착증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린데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는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신경관이 평소보다 좀 더 좁아집니다. 이때 정상인은 신경관이 원래 넓기 때문에 조금 좁아져도 신경이 안 눌려요. 그런데 협착증 환자분들은 이미 신경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걸을 때 신경관이 좀 더 좁아지면 신경이 더 눌리게 되어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 걸으려고 하시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시는데요. 너무 안 걸으시면 근육이 다 빠져서 허리 자체가 약화되어 더 못 걷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픈 걸 참고 막 걷자니 나중에 신경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적당하게 짧게 걷고 쉬었다가 다시 걷는 방식을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걷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면 앉아서 한 2, 3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걷는 것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짧게 걷고 쉬기를 반복하시면서 하루 총 2, 30분 정도는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걷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허리 디스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힌 옛날 양반들 하는 이 양반 자세가 좋은데요. 다만 걸을 때 안에서만큼은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마시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듯 약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걸으시는 것이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4가지 질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첫째, MRI만으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둘째, 수술도 완치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셋째, 시술은 통증 치료보다는 원인 치료가 되는 시술을 받으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 넷째는 걷기 운동은 협착증에 도움이 되지만 적당한 요령이 필요하다입니다. 이상을 명심하시면 협착증 치료는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